쿠팡의 로켓 배송 정말 편하잖아요? 오늘 주문하면 바로 내일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편리함 뒤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대가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비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쿠팡 써보셨죠?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이미 털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도가 아니고요. 집 주소는 물론이고 내가 뭘 샀는지 그 구매 기록까지 싹 다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치르는 그 첫 번째 대가, 바로 내 데이터가 어떻게 유출되고 또 어떤 기만이 있었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370만. 이게 뭘까요? 바로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심지어 현재 쿠팡을 쓰는 사람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탈퇴한 회원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이용자의 정보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게 무슨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해킹이 시작된 게 6월인데 해커가 무려 5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우리 정보를 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쿠팡은 이걸 11월이 되어서야 알고 공개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쇼핑몰의 보안이 5달이나 그냥 뻥 뚫려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쿠팡이 처음에 이걸 발표했을 때는 사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 뭐 한 수천 건 정도 유출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33,700만 건이 넘는 정보가 털린 거였죠. 아니 몇천 배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간 내 정보가 도대체 어떻게 쓰일까요? 사기꾼들은 이제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뭘 샀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고객님, 최근에 주문하신 5호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진짜 같은 속을 수밖에 없는 피싱 문자를 보내는 거죠. 정말 안 속을 자신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데이터 유출보다 훨씬 더 무거운 대가, 바로 로켓 배송의 속도를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잠든 그 시간에 누군가는 그 편리함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해야 하고,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현실이 숫자로 딱 보입니다. 쿠팡의 산업재해율, 그러니까 일하다 다치는 비율이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무려 10배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험한 일자리 하면 떠오르는 건설업보다도 훨씬 높아요. 다시 말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택배 상자를 다루는 일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해도 올해 돌아가신 분이 4분이 넘고요. 심정지가 온 경우가 7건, 갑자기 쓰러지거나 숨을 못 쉬는 응급 상황은 1년에 250건이 넘게 발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사망사고가 터질 때마다 쿠팡은 종종 노동자의 원래 있던 병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린다는 거죠. 과연 그분들의 죽음이 그 살인적인 야간 노동과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산업안전 분야의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큰 사고가 한번 뻥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아주 사소한 징후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이론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있었던 그 수백 건의 응급 상황과 사고들, 이게 바로 그 경고 신호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죽음들은 그냥 안타까운 비극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럼 쿠팡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걸까요? 이제 쿠팡의 아주 공격적인 사업 모델,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독점 전략인 락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의 전략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1단계, 일단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싼 가격, 무료 배송 같은 혜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2단계, 배송뿐만 아니라 영상 서비스, 음식 배달까지 전부 쿠팡으로 해결하게 만들어서 쿠팡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제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갈아타기 힘들어졌다 싶으면 그때 멤버십 요금을 확 올려서 그동안의 손해를 메꾸고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근데 이 독점 과정에서 또 다른 기만이 있었습니다.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쿠팡이 검색 순위를 몰래 조작해서 자기네 자체 상품을 맨 위로 올리고 심지어 직원 수천 명을 동원해서 가짜 리뷰를 쓰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후기인 줄 알고 믿고 샀는데 그게 다 조작이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죠.
이 락인 전략이 가격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와우 멤버십 맨 처음에 월 2,900원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정말 쌌죠. 그러다가 곧 4,990원으로 올랐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 편리함이면 낼만하지 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7,890원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죠. 이게 바로 소비자를 꽉 묶어둔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전형적인 락인 전략이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선택과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로 쿠팡 비밀번호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랑은 꼭 다른 비밀번호를 쓰셔야 합니다. 쿠팡인 척 오는 문자나 메시지는 항상 의심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비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물건이 정말 내일 새벽에 없으면 안 되나? 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급한 게 아니라면 일반 배송을 선택해서 야간 노동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가끔은 다른 쇼핑몰이나 동네 마트를 이용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 과연 그 진짜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그 클릭 한 번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